여러분 반갑습니다. 글쓰기 관련해서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어떤 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제 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에 아이들은 이 영상을 많이 봐서 이 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는데, 그래도 뭐 대학 가고 이러면 또 논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물론 이제 자연과학 계통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인문학 계열을 가게 되면은 매번 쓰는 게 레포트고 무슨 글이고 시험이고, 그래서 글쓰기는 제가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강좌를 처음 시작한 이유는 제 후배 교역자들 매번 설교를 쓰셔야 되고, 하여튼간 목사도 아주 그냥 주구장창 글을 써야 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때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 글을 쓰냐, 글. 하나의 글. 그럼 이 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글은 간단합니다. 글은 문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단 1, 문단 2, 이제 문단이라는 말 안 쓸게요. 문단 3, 문단 4, 문단 5. 물론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5, 6, 7 이렇게. 이 문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글이 되죠. 근데 그 문단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문단은 당연히 문장으로 이루어지죠. 문장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문장은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공부했고요. 문장 공부했고, 이제 문단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문단. 오늘은 문단론입니다. 근데 이 문단이 모여서 글이 되는데, 이 글이 되려면은 보통 문단 첫 번째는 도입하겠죠. 도입. 내가 이 글에서 도입 문단이라고 하죠. 무엇을 얘기하겠다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 문단, 5개라고 하면 마지막 문단에서 정리 문단. 내가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고, 요런 걸 얘기할 텐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요렇게 얘기했다 하면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런 걸 얘기하겠다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요런 얘기 하겠습니다 하는 게 주제예요, 주제. 이 주제가 명확한 글이 좋은 글인데, 이 주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문단 2, 3, 4에는 작은 주제들, 소주제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소주제들, 여기선 3개네요. 이 3개를 잘 만들어내면, 그러면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단에서 소주제가 있잖아요. 그 소주제가 하나 있어요. 각 문단에는 소주제에 맞는 단 하나의 문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토픽 센텐스라고, 영어로는. 또는 키 센텐스. 키 센텐스. C. 이거 맨날 이거 C인지 S인지 이런 거 헷갈려. 자, 그렇죠? 그래서 이 토픽이 뭐냐를 되게 중요하고, 요것을 나타내는 문장이 하나가 딱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가 있죠? 여기 있는 그러니까 토픽 센텐스, 여기 있는 토픽 센텐스, 여기 있는 토픽 센텐스가 딱 연결이 돼서 그 세 토픽 센텐스가 이 주제를 탁 알기 쉽게 명료하게 뒷받침해주고 드러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주제를 이제 보충해주기 위한 여기에 1 이렇게 3개, 이러한 뒷받침해주는 문장들이 여기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단에는 소주제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토픽 센텐스와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개의 뒷받침 문장들로 하나의 문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문단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대여섯 문장으로 하나의 문단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글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문단을 얘기했는데, 문단이 뭐냐? 그럼 문단이란 말은 문장의 단락을 줄여서 문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패러그래프입니다. 패러그래프. 그리고 문단은 그때 말했죠,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여쓴다고 쭉 글을 쓰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여기서 딱, 그림 이상한데? 그림 이상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딱 끝내고 다시 여기 엔터 치고 또 들여쓰기. 뭐 이런 식으로 들여쓰잖아요? 컴퓨터 칠 때는 엔터 쳐가지고 내려가지고 한 칸 들여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1문단이고 요거 2문단이라고 그럴 때, 이 문단 2개를 왜 여기서 끊냐? 이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어요. 이걸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문단은
아주 복잡한 문장들이 있지만 이 복잡한 모든 문장은 이 토픽 센텐스가 생각한 소주제로 통일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만 있어야 돼요. 하나의 생각. 이 한 문단에는 생각의 덩어리가 오로지 하나다. 자, 그래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단락도 바뀌어야 돼요. 글을 쓰다가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면 단락도 바뀌어야 되고, 근데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데 단락을 바꾸면 안 되죠. 그죠? 하나의 단락에는 하나의 생각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장들, 하나의 문단에 있는 여러 개의 문장들 중에 그 하나의 생각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핵심이에요. 알았죠? 생각이 바뀌었으면 단락도 바꿔라. 생각이 이어지는데 단락을 바꾸면 안 된다.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생각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문단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오로지 하나의 생각과 관련이 있어야지 관련이 없는 문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그 대학에서 종종 강의를 하고 우리 학부생 아이들한테 이렇게 레포트를 내라 그러면은 이제 성적을 매겨야 하잖아요. 성적을 매기면은 반드시 이제 반론이 들어오거든요. 교수님, 나는 잘했는데 왜 성적을 이거밖에 안 줍니까? 그럼 제가 이제 언제나 얘기를 하죠. 너는 원래 C인데 내가 생각해서 B 준 거야. 너 이렇게 말하면 진짜 너 C 준다 원래대로. 이러면 이제 아무 말 안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럴 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럴 때 제일 찾기 쉬운 게 이거예요. 하나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문단에 반드시 불필요한 문장이 있어요. 반드시 불필요한 문장.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알려줘. 너 몇 개 틀렸지. 띄어쓰기 이런 거 다 표시해가지고. 그거 되게 심한 것 같지만 독일은 문장 하나 내가지고 마침표 이런 거 하나 틀리면 그거 마이너스 0.5 이렇게 해가지고 몇 점 이상 하면 탈락해요. 되게 심해요. 원래 대학교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단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문단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의 생각이니까. 그리고 하나의 생각으로 완결돼야 되고요. 그 하나의 생각이 일관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센텐스, 토픽 센텐스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뒷받침해주는 문장들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든다든지 인용을 한다든지 부연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구체적인 구체화한다든지 분석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요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때 어떤 접속사를 쓸 것인지 접속사에는 순접이 있죠. 뭐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그런즉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게 있고 역접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래도 반면에 뭐 이런 게 있고 예를 드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면서 바꿔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앞에 어떤 말을 쓴 것을 반복해서 쓰기 그러니까 지시대명사나 지시형용사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단의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 그 다음에 강조성을 만들어내는데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론적인 거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 문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그리고 문단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문단이 잘못된 문단인지 또 문단에는 이제 살짝 예고를 하자면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중괄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덧붙여서 또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기억해야 될 거는 문단에는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이 들어있어야 된다. 입니다. 감사합니다.